오직 한 길 이민법 전문 조문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마이크 안 올렸어. 예, 들으셨죠? 그래도 조문기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오늘은 이제 H1B 비자 얘기를 좀 해보실 건데. 예, 어제 생활상담 때 잠깐 얘기는 했는데 네네. 이게 워낙 굉장히 심각한 그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그 수치가 발표가 돼가지고 수치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네, 한번 네. 좀 짚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에는 늘었을까? 줄었을까? 뭐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고, 네. 물론 이제 그렇죠. 3월 27일에 추천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야, 우리는 10명 했는데 1명도 안 되고 우리는 맞아. 100명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 사무실은 100명 했는데 5명 됐다. 뭐 얼마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얼마만큼 당첨률이 됐는지, 얼마만큼 지원자가 접수를 했는지 그 현황은 발표가 안 됐거든요. 네. 4월 28일에 엊그제 이민국에서 이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일단 그 신청자 지원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면 78만 명이 넘었어요. 우와. 78만 명이 넘었는데 지원자가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만 4천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산을 진짜요? 해보니까 한 61%가 늘은 거예요. 그러네요. 일단 지원자 수가 늘었는데 반 이상이 늘었네. 그렇죠. 61%가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었거든요. 와, 재작년에 그러니까요. 비해서 거의 60%가 늘었어요. 근데 또 61%가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은 네.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는 게 아니라 복수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78만 명 중에 뭐 엘리저블한 케이스가 75만 8천 명, 76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 고용주하고 이렇게 일을 할 거니까 취업비자 신청합니다라고 1대1로 신청한 케이스는 35만 케이스고 나머지 40만 명이 넘는 케이스는 여기저기 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 같은 이상, 사람이 여러 회사에다 걸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여러 회사에서 다 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고 그렇죠. 심정으로. 그래서 누구는 참 능력도 좋네. 나는 한 회사에서 잡 오퍼 받기도 힘든데 힘들잖아요, 어떻게 사실은. 여러 회사에 넣나 그치. 그러는데 그게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리크루팅 컴퍼니가 있어요. 내가 스태핑 컴퍼니예요.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런 저런 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거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고용을 한다 그럼 삼성에서 직접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스태핑, 리크루팅 컴퍼니를 통해서 고용이 되고 나는 삼성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특히 인도 애들이 되게 많아요. IT가. 그럼 그런 리크루팅 컴퍼니에서 네. 이쪽 회사랑도 계약이 되고 저쪽 회사도 계약이 됐으니까 여기저기 막 넣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진짜. 그리고 이 H1B를 할 때 사실 이게 완전히 위법한 건 아니에요.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고 B라는 회사에서도 받았어요. 그러면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단 두 회사가 계열 회사가 아니래야 돼요. A랑 B랑 회사가 서로 페어런 서브시디어리라든가 아니면 어필리에이트 됐다든가 그러니까 오너가 같다거나 이러면 안 못해요. 되는구나. 하지만 완전히 다른 회사다. 그럼 나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나는 30시간 일하는 걸로 받았고 저쪽 회사에서는 10시간 일하는 걸 받았다. H1B는 파트타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뀐 게 몇 년 안 됐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4월 1일부터 4월 5일 비즈니스 데이 5데이스 안에 모든 서류를 다 제출했어요. 체크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H1B를 접수합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간단히 레지스트레이션 10블랙으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거고 그다음 추첨하는 건데 그 전에는 서류를 다 이렇게 싸가지고 수표 다 처음에. 써가지고 그걸 이민국으로 보내면 이민국에서 그걸 다 입력을 해서 추첨을 돌려서 당첨이 안 되면 서류랑 수표를 전부 돌려줬거든요. 어이구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일이 많았구나 그때는. USCIS 이민국도 일이 많고 지원자도 그렇고 그쵸. 변호사 사무실에도 난리가 났죠. 그러겠다. 그거를 5데이스 안에 마치려니까 모든 서류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서 선 등록 그러니까 선 추첨 후 접수 이렇게 접수를 바뀌어서 하게끔. 모든 게 다 편안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남용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등록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다 해서 체크랑 같이 이민국으로 보내면 그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체크까지 다 끊어야 되고 만약에
당첨이 다 된다. 내가 3개 보냈는데 3개가 당첨이 됐어요. 네. 그럼 3개 수표가 다 나가고 나는 3개 다 접수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 진짜? 되지만 지금은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내가 3개가 당첨이 됐어요. 안 해요. 2개는 그냥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때 하나만 접수를 하고 서류 내고 접수비 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간소화하고 했더니 이거를 이제 남용하는 그래서. 사례가 부쩍 늘은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는 한 48만 3천 개 정도 접수가 됐는데 그래도 이게 30만 명이 그냥 1대1 한 고용주 한 그 베네피셔리 이렇게 접수한 거고 네. 복수 지원자는 16만 그래도 많았어요. 16만 5천이었지만 이번에는 이게 40만 명이 넘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H1B에 당첨이 되고자 혈안이 돼서 그러네.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반 이상이에요. 당첨 가능성을 높이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복수 지원을 와.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영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스마트해지는데 맞아. 이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H1B 그 취업 비자 추첨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내가 어테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내가 진술을 하는 게 있어요. 선서 비슷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말로 하는 건 아니고 글로 하는 글로. 거지만 뭐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레지디메이트 잡 오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잡 오퍼가 있어야지 H1B를 접수하는 그런 거지. 거죠. 고용주랑 서로 뭐 짜고서는 이렇게 뭐 이것만 해줄게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남용하지 않는다. 찬스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먼저 다 거기다 서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당첨이 뭐 사실 14%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무했다. 뭐 몇 개 넣어도 한 개 될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것을 뭐 서너 개 넣었다고 해서 서너 개가 다 되리란 건 없지만 네. 어쨌든 내가 2개가 됐는데 1개를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둘 다 하면 이제 보나파이드 잡 오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서도 잡 오퍼 하고 받고 저기서도 받고 했으니까 그렇게 는다라고 파트타임도 하지만 가능하니까 2개 다 그렇죠. 하겠다. 파트타임도 가능하지만 2개 다 하겠다라고. 음. 왜냐하면 접수할 때는 나는 풀타임이다, 파트타임이다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냥 접수하는 진짜요? 거거든요. 나는 여기서 10시간 나 40시간 할 거야 라고 해서 4개 해도. 접수하면 그건 가능해요. 말은 되네. 말은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살짝 이야, 피해 건망을 대단하다. 피해가면서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접수가 됐는데 당첨이 됐는데 접수를 안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접수를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작년에도 많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하면 작년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올해는 부쩍 더 엄청 늘었지만 늘었어요. 그래서 이민국이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이거를 어디까지 몰고 가냐면 프로드, 사기까지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프로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추방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당첨이 된 거 취소하고 만약에 이거를 접수를 해서 승인이 됐어요. 네. 승인이 된 거 취소하고 거기까지도 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이미그레이션 프로드다. 또 크리미널로 우리가 기소를 하겠다라고까지 강력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참 이야, H1B가 조마조마하겠는데요, 사람들. 3월 뭐 이럴 때 되면은 뭐 굉장히 이 이민 이 사회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OPT 끝나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미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내 커리어를 쌓아가느냐 못하느냐 굉장한 맞아요. 그런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월에는 막 뜨겁게 달가오르는데 뒷면에 이렇게 이걸 남용하는 케이스가 지금 있으니까.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좀 허탈하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여기서 일하려고 내가 어떤 회사에서 그 잡오퍼를 받아서 OPT로 1년을 일하고 있다가 나는 계속해서 일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서 뿌리를 받고 내리면서 계속 내 커리어를 쌓아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렇죠. 계획이 있는데 맞아. 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취업 그렇죠. 비자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남용해서 찬스만 높이려고 막 했던 지원을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선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제 나는 진짜로 오퍼를 두세 군데에서 네. 받아서 정말 거기서 잘 돼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오퍼를 두세 군데씩 받는 사람은 정말 거의 드물죠. 거의 없죠. 그러면 드물어요, 한 군데에서 굉장히. 받아서 한 넣어요. 사람들이 네. 이 이민국에서 그 사람을 사기로 뭘 아니죠. 하지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우선 다수 네. 복수를 지원한 사람들 복수, 중에서 그 그렇죠. 예. 기준은 근데 정확하게 발표는 안 그렇죠. 됐죠. 기준은 뭐 발표라기보다 이게
정말 보나파이드 잡 오퍼가 있느냐, 레지디메이트한 그걸 어떻게 그런 거 있냐. 알아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당첨이 됐는데 접수를 안 한다. 이거는 문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서 그거는 보는구나. 벌써 문제를 할 것 같고요. 한 군데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군데 그거를 했어요. 네. 한 군데가 돼서 한 군데 접수를 했어요. 어. 나머지 막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서는 이 사람들이 물론 딱 그건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0시간 하려고 나 4개 했어. 근데 한 군데서 됐는데 풀타임으로 했어요. 거짓말이었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처음에 그 그렇게도 계획을 추론을 좀 내는구나. 아니요. 계획을 내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제가 복수 지원자라면 제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디펜스. 아. 너 이거 남용하려고 막 이렇게 4개 냈지?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는 10시간씩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만 발표됐어요. 그래서 1개를 내요라고 하는데 1개에서 뭐 풀타임으로 내고 그러면 애초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민국에서는 나름대로 프로드 그 인베스티게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조사해 나겠다. 예, 조사를 작년에도 이런 케이스를 해서 그 취소된 사례가 캔슬을 있어요? 취소된 사례가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마어마한 수가 그러네요. 복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이게 막 컨선이 돼갖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올해는 네, 이거를 본격적으로 근데 할 올해는 생각인가 봐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민국이 4월 28일에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야, 아마 이게 좀 방지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남용하는 사례는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이런 식의 추첨 방식이 계속 가면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무조건 그 그렇죠. 추첨을 네.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사람을 구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뽑아서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이 사람만 해가지고는 추첨이 지금 안 요번에 될 수도 있는 당첨률이 거잖아. 14%니까 당첨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일단 넣어요. 그냥 10불씩 주고 넣고 되는 사람 그냥 나중에 뽑는 야, 이런 식도 있을 수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도 있네요. 입장에서도.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거는 뭐 그 위반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잡오퍼를 주겠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말 돼야 될 사람이 그 찬스를 점점 잃는다는 거죠.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여러 명.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 10명 넣었는데 네. 한 명도 안 됐어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어때요? 왜냐하면 진짜요.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또는 후보자 네. 같이 그냥 넣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 조금 마음에 덜 차더라도 일단 당첨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뽑겠다라고 근데 해서 한 명이 안 된 거예요? 한 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떡해. 이번에 추첨 경쟁률이 엄청나구나. 10% 내겠구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또 이건 한 14% 정도 나왔으니까 운 좋은 사람은 이제 좀 따로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여러 명이 된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 추첨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US 마스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스터 그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먼저 기회가 2번 있죠. 기회가 2번 있으니까 학사랑 같이 섞어서 추첨을 하고 그렇죠. 당첨이 안 되면 또 석사끼리 하고 이렇게 2번 있으니까 14% 중에서 오로지 학사인 사람, 석사래도 외국 석사인 사람은 10% 내가 되는 거겠죠. 석사 학위자가 훨씬 높으니까 그래서 다 그렇구나. 섞여서 평균 평균이 14%인데 14니까. 워낙 그 또 미국 석사 출신이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 이게 무슨 어려운 과정이에요, 진짜. 비자는 어려운데 고난인지 진짜로 H1B는 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사실 H1B로 여기 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유학생들이 학생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쵸.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또 이제 집이 좀 어느 정도 좀 그 여유가 있으니까 유학을 이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상담을 하기를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어떻게든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 취업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니까 맞아요. 좀 어떻게 영주권을 좀 할 수 있는 투자 이민을 하든지 뭐 그런 어떻게 상담 뭐 많이 오시는구나. 그런 상담을 아이를 통해서 하는 거를 그러시구나. 그러면 대학교일 때 아예 스폰서를 하나 구해가지고 처음 차라리, 애초에 또 그렇죠. 영주권을 미리 수속을 하든지 이런 상담을 사실 많이 와요. 상황이니만큼 그만큼 참 H1B가 쉽지 않다는 네. 겁니다. 야, 이런 상황이고. 그래 이게 만약에 걸렸다. 그래도 소명할 기회는 주겠죠, 설마. 소명할 기회는 주지만 정말 뭐 또 뭐 우와. 이민국이 바보입니까?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럴 수 잡아내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그 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정말 그 레지디메이트 한 거, 그런 그러네요.
법원과 합법적인 절차로만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좋은 H1B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상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사기 관련한 얘기가 이민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주의하시라고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